저는 마이엠에서 진로진학 연구소장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벌써 4년째 여기서 수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생도 왔는데, 비교과 관련된 것도 제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를 좀 보시면 현재 수시 전형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세 번째 종합 전형에 대한 분석, 논술 전형에 대한 분석,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시 전형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25학년도 지금 현재 79.6%가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79.9%, 이제 매년 갈수록 수시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가장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시판이다. 정시로 가는 거는 조금 아니고 이제 지금은 수시로 가야 된다.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대학 입학 전형별 선발비를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6%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23%, 논술 3%입니다. 2025학년도 근데 수시 전형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입시를 공부하면서 막 머리가 아프다,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약 파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도 막 PPT를 만지면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학부모님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올해 일어나는 그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부터 자유전공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네, 자유전공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학과만 딱 선정해서 갔었는데 지금부터는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서 내가 1학년 2학기 때 학과를 선택하거나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거나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생명 이쪽으로 이제 비교과를 챙겼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올해부터. 이게 작년 고등학교 2학년 학교생활 그 대학 입학 시행 계획 때 발표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전공 확대를 하겠다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과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만 보고 3개년 모집 인원 보고 그 다음에 내신 등급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 자유전공학부는 작년에 뽑지 않았거든요. 많은 대학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라는 게 기준이 많이 안 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거를 이따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에서 자유전공 확대를 적용하는 대학과 미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요. 고려대부터 인하대까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자유전공학부를 많이 선발하겠다. 어디에서? 수시에서. 근데 자유전공을 선발을 하지만 수시 위주가 아니라 정시로 우리는 선발을 하겠다라는 대학교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네, 경기 지역에도 네, 심지어 안양대까지도 이렇게 성결대까지도 자유전공학부를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광운대가 이제 수시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상위대학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을 보시면 바로 작년에 2024학년 4학년 때 모집 인원이 1,458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 3,502명이나 늘어나게 돼요. 거의 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증원 인원이 2,04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두 번째는 의대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내신 1.2 안에 드는 부모님들 굉장히 가슴이 막 설레시잖아요. 의대 증원이 됐다. 2024학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1962명이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전국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3,000명 조금 안 되는데 여기 의전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한 반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냐. 네.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자, 종합전형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논술전형은 별로 없습니다. 정시전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과전형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교과전형.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역 인재 전형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5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지역 인재 전형 영향 안 받잖아요. 저희가 뭐 충청권도 아니고 강원 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 수시 전형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수시판이다. 그 다음에 올해는 자유전공학부나 그다음에 의대 증원이 많이 늘어났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은 내신 등급 위주입니다. 내신 등급 위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신 등급이 1.1부터 2.1까지 있어요. 종합전형, 교과전형 이렇게 있는데 종합전형은 이렇게 선발하는 겁니다. 1.2가 붙기도 하고 1.9가 붙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있는 1.7이 떨어지기도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교과전형은 그냥 줄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4명 선발하면 딱 1.4까지 모여라. 그리고 그 뒤로는 그냥 불합격입니다. 이게 교과전형입니다. 이게 내신 등급 위주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로 정량평가 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위주라는 겁니다. 아버님들 이거 모르시면은 그냥 회사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정성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태도 뭐 이런 것도 보는 거잖아요. 지각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포함해서 승진을 시키는 게 정성평가고 정량평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왔냐 이걸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서울사회권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2023학년도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내신 등급 위주로 뽑아놓기를 했는데 왜 일단 이게 학생부 교과 100% 전형하는 학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 등급만 보는 거예요. 연세대학교가 올해부터 면접을 폐지했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숙명여대가 내신만 보는 대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학교들입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서류를 교과 종합평가를 합니다. 네, 학생부 내신만 보지 않고요. 이렇게 서류를 일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건데 그냥 내신 등만 채우고 그러니까 세특을 안 챙겼다. 그러면 이런 대학교들은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학생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서강대, 중앙대 이런 데는 그냥 출결 이것만 보는 겁니다. 출결은 3일 무단 결석이 3일 이상만 아니면 됩니다.
네, 무단 결석 4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일까지는 그냥 만점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중위권대학교에서는 그냥 내신 등급 위주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중하위권도 뭐 내신 등급 위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위권 대학부터는 비교과를 요구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내신 등급 위주로 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과 전형 내신 등급별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교과 전형의 합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뭐 작년 내신 등급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3개년으로 제가 입력을 해드린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전에 뭐가 바뀌었는지, 과목별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의 학벌 고려 요소를 하나하나씩 잘 살펴볼 텐데, 일단은 학교별로 내신 등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한양대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양대학교 1.31. 네, 1.31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한양대학교 뭐가 바뀌었죠? 수능 최저가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게 1.31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네, 낮아지겠죠, 당연히. 이거 수능 최저 없었을 때니까. 수능 최저를 적용하면 등급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 1.43. 연세대학교도 어떻게 될까요? 수능 최저가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낮아지겠죠? 네. 고려대학교 1.58. 이게 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생기부를 반영합니다. 자, 서강대 1.61. 대략적인 겁니다. 경희대 1.7. 성균관대 1.73, 이화여대 1.73, 중앙대학교 1.78, 그다음에 광국대학교 1.8, 그리고 숙명여대 1.92, 홍익대 1.95, 광운대 2.01, 그다음에 국민대 2.15, 숭실대 2.24, 그리고 성신여대 2.29, 명지대 2.34, 단국대 2.4, 아주대 2.43, 인하대 2.4, 가톨릭대 2.66, 상명대 2.69, 가천대 2.72, 한성대까지 2.75 이렇게. 2025학년도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학교별 나의 환산 등급을 꼭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학 어디가 들어가셔서 내신 등급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학 어디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진학사 UA 계정 하나씩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내신 등급을 다 입력하세요.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입력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학교별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대학 어디까지 다 입력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머니 그러면은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회로 오세요. 네. 3개년 입시 결과를 보셔야죠, 먼저. 그 다음에 작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올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셔야 되고, 내신 반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학교별로 나의 환산 등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각 대학교별로 내신 반영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신 반영 과목이 다 달라요. 경희대학교 자연계열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반영하는데, 중앙대학교는 사회를 반영하잖아요. 사회까지 반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신 반영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은 일단 교과별로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는 이렇게 한국외대, 숭실대, 단국대, 서경대, 가천대, 인천대, 수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인문이면은 뭐 사회나 국어가 반영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면은 수학이랑 과학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대학교들은. 근데 나머지는 미적용 대학교는 다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교과별 반영 비율이 없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 많이 여쭤보시는데, 학년별 반영 비율이 이제 없어요. 20, 40, 40 그런 거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이제 미적용대학교가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광명시에서 지원할 만한 학교가 이제 성결대 뭐 이런 데까지인데 다 찾아보면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자료집 보시면 이렇게 내신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올해까지 바뀌는 게 없죠. 중앙대학교 학년별 반영 비율 없고요. 교과별 반영 비율 없고요. 네. 그래서 학교별 내신 등급 이제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까요? 3개년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확인하셔야죠. 자,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AI학과 중앙대학교 AI학과 경영학부와 기계공학부입니다. 자, 보시면 어디를 지원하시겠습니까?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계공학부는 18명, 20명, 20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에 3개년 입시 컷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1.73, 70%가 1.73, 1.72, 1.67. 근데 경영학부는 굉장히 인원이 많죠. 그래서 47명, 50명, 50명, 46명. 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모집 인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그 입시 컷이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모집 인원이 작년과 만약에 다르다면 그런 학과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AI학과 5명이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널뛰기가 심하죠. 네, 이런 학과는 함부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교과 전형 위주로 지원할 건데 한번 찔러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 거냐? 그 입결이 경영학부 보시면 47명, 50명, 50명, 40명 이렇게 올해 46명만 선발한단 말이야. 이게 모집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내 등급이 중앙대식 내 등급이 50%, 70% 등급 컷 안에 있으면 이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50%, 70%그 사이에 있어도 저렇게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0% 등급 컷보다 조금 낮아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계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20명이나 선발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내가 예를 들어서 70% 등급 컷이 1.7이면 내 등급이 1.71이다.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집 인원이 작은 5명 정도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70% 등급 컷이 1.7이다. 그러면 내가 1.71이다. 그러면 약간 이제 이게 안정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다음에 경쟁률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기계공학부, 이 개년의 이제 경쟁률이 보통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8.2에서 10.6으로 확 내려갔죠. 이 이유는 뭐냐면 2023학년도부터 학부로 선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학부도 15.7에서 6.6이었다 5.2. 근데 AI학과는 이상하게 11에서 16.4 이렇게 경쟁률이 널뛰기가 심하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집 인원 보셔야 되고 경쟁률도 보셔야 되고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올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에서 올해 선발하는 모집 인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자율전공학부가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자율전공학부를 교과 전형에서 많이 선발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당국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원래 2024학년도 때 교과 전형 선발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 70명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학과가 15명에서 7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은 인원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럼 사회과학계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새로 신설됐는데.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가천대학교 12명, 321명이나 늘어났어요. 교과 전형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가톨릭대 어떡해요? 그다음에 가천대가 가톨릭대 이제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전공학부가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유형 1은 이렇게 통합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그래서 내가 문과 성향이지만 들어가서 이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형 1이고 유형 2는 광역 선발입니다. 인문 사회로 들어가서 인문 사회 계열 안에서만 학과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로 들어가서 사회과학 계열 안에서만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광역 선발이고 이게 유형 2, 유형 1은 아무거나. 근데 여기도 제약이 있죠, 당연히. 나 가톨릭대 가서 의대 갈 거야.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자연전공학부를 가지. 그렇게 막아놓은 학과는 있습니다, 당연히. 의대, 간호학과, 건축학과 뭐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막아놨습니다, 학교별로.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도 교과 전형으로 광역 선발로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학교들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맞다. 중앙대학교가 원래 학과로 뽑다가 학부로 선발했지. 거기서 한번 단서를 찾았습니다. 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학부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과로만 선발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인문대학 없잖아요.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다 국어국문학과, 영어인문학과 이런 식으로 선발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인문대학으로 이제 선발 인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걸 평균을 한번 내볼까? 그래서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자, 일단 인문대학의 2023학년도 그 평균 컷은 1.86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 1.86이었어요. 이거는 여기 학과들을 평균 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발표됐던 겁니다. 1.86, 1.86.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평균을 한번 내보자. 이게 다 인문대학이니까. 자,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 어떻습니까? 1.84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1.88.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고 한 2개년 아니면 3개년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평균을 또 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 1.86이었습니까? 작년 2023년도, 2024년도 1.86, 1.86이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교도 한번 보시면 2023학년도 때 1.76, 1.6이었는데 요거를 전부 다 평균을 내버리면요 이때 1.72, 그 다음에 이때는 1.7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내신 이제 그 발표가 1.76이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1.71, 1.2 정도 되면 선생님 근데 여기 1.6으로 낮아졌잖아요. 이건 뭐예요? 요거는 중앙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2등급을 해도 1등급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등급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국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광역으로 이제 70명 선발하는 거. 네.
사회과학계열을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2.32. 그 다음에 2024년도 2.43. 그래서 한 이 정도 평균을 내보시면 된다. 자연종합학부 신설 서울 경기 주요 대학교 교과 전형 입결 등급 컷 예상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자, 맨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나 교과 전형으로 자연종합학부 지원하고 싶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50%, 70% 등급 컷이 아니라 여기는 70%, 90%를 발표했기 때문에 70%, 90%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100%에 가깝게 보실 수 있는 자료죠. 그 다음에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 평균 내보면 통합은 2.59, 50%, 70%는 2.67, 인문은 2.58, 2.65, 자연은 2.58, 2.65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광역선발 1점 후반대인데 공과는 좀 높죠. 1.76, 1.87 그리고 사회과학대학교 1.92, 1.98 융합과학 자유전공학부 1.67, 1.75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1.74 가장 높죠. 네, 생명과학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특이하게 서울은 자율, 국제는 자유. 처음 뭐지 이거? 네, 굉장히 좀 웃기잖아요. 서울은 자율, 국제는 자유. 그래서 3번 정도 확인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민대학교도 인문은 2.2, 2.29, 자연은 2.17, 2.29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단국대학교는 인문계열 방역은 종합에서만 선발한다는 겁니다. 교과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자연계열에서도 공학계열과 소프트웨어 융합계열은 미선발, 공학계열은 논술에서만 선발하고 소프트웨어는 종합에서만 선발하고, 그래서 사회과학계열만 교과로 선발하니까 2.27, 2.4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는 인문 50명, 자연 50명 이렇게 선발하고 1.3, 1.61 자연은 1.32, 1.64. 또 동국대 왜 이렇게 높아? 동국대 다들 아시다시피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국대학교가 연세대보다 더 높네. 이게 아니고 동국대학교는 상위 10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어. 자, 서강대학교 자연 사이언스 기반 1.49, 1.54 인문은 1.64, 1.75 그 다음에 자연계열 AI 기반은 제가 표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인문은 인문학과가 있어서 평균을 내본 거고요. 자연계열도 자연 기반 다 냈는데 AI 기반에 관련된 기존에 선발했던 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AI 기반이기 때문에 자연계열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5 안에 정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1.9, 2.06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1.82, 1.89.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역 단위로 선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행으로 이제 표기를 했고, 통합계열로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1.63, 1.7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2.03, 2.12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숭실대 2.3, 인문 2.46, 자연은 2.04, 2.12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주대 인문 2.42, 2.57, 아주대 자연 2.12, 2.24 그리고 인하대학교 통합 전형으로 2.42, 2.54. 네, 중앙대학교는 지금 현행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안 했고, 한양대학교는 통합계열로 한양 인터칼리지학부 1.32, 1.36. 제가 이거 표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시를 왜 했겠습니까? 네,
최저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겠죠. 올해부터 세계합 상합실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등급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한양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까? 그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 비슷한 라인의 서강대를 봤더니 2023학년도 때는 세계합 6이었는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세계 각 3 이내로. 그러면은 이거 세계합 9잖아요. 이러면 직접적인 비교 안 되죠. 그러면은 네, 성균관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성균관대는 세계합 7이기 때문에 한양대랑 좀 비교가 되겠다. 성균관대가 지금 1.63, 1.7이기 때문에 한양대가 여기에 비슷하게 좀 들어오겠지. 1.63, 1.7이에요. 그다음에 홍익대학교도 지금 현행으로 인문자율 전공으로 네, 이거 오타 아닙니다. 인문인데 인문자율 전공이고 자연인데 인문자율 전공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교과 전형은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됐잖아요. 의대 모집 인원이.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전국에 있는 일반고 학생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의 일반고가 몇 개일까?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학생이 몇 명일까? 그래 봤더니 거기서 1.2 안에 들어오는 학생도 몇 명일까?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내신 컷이 내려가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가설이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의대를 지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1.1을 받고 1.1을 받고도 의대 지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상담했던 학생도 1점인데 의대 안 가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겠다고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이 좀 안 됐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경기에서도 많이 늘었지만은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신 등급에 대한 변화는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 지역은 의대 지원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 지역에서는 일어났죠.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 대학에서 의대 지원이 비록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신 등급이 좀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경희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가 18명이 늘어났거든요. 교과 전형 인원이. 의대로 교과 전형이 18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최종 등록자 내신이 1.0, 1.0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다 1.1이 아니면은 안 되게 나온 겁니다. 자, 경희대학교 의학과 교과전형 입시 결과 여기 3포도로 보시면 이게 2023학년도 거고 이게 2024학년도 거예요. 이게 다 1.0에서 수렴하죠. 1.0이거나 1.1이거나 1.1이 아니고 1.0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 상위권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대 지원으로 인해서 내신 등급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충청이나 강원 지역의 지방대학교에서는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모집 인원의 경쟁률과 내신 등급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순천향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청 지역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순천향대학교 18명, 12명, 10명, 23명, 20명. 근데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6명으로 많이 선발하게 되죠.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한번 볼게요. 지역 인재 전형. 건국대학교 충주,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근데 지역 인재 전형 올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늘어났습니까? 을지대 43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17명, 그 다음에 충북대 25명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겠습니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죠. 왜? 일반 전형의 내신 등급 컷이 더 높아요. 지역 인재 전형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나 전국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 애들끼리만 싸울게. 그런 심리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만약에 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몰려가게 된다면 일반 모집 인원에서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20명에서 21명, 한 명밖에 안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북대학교 의예과가 이제 4명 선발일 때 최종 합격자의 내신 평균 1.04, 50% 1.04, 70% 1.09인데 이제 올해 16명 선발하니까 내신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1.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네, 내신 컷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 많이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8명 선발하다가 20명, 강원대 10명 선발하다가 11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19명에서 16명. 뭐 차이는 많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네, 지역 인재 전형을 한번 봅시다. 지역 인재 전형. 자, 가톨릭 관동대 27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강원대학교 9명이나 지역 인재 모집 인원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자, 가톨릭 관동대학교 1.31까지 내려오죠. 지금 현재 10명 선발일 때, 강원대학교 14명 선발일 때 1.19까지 내려오죠. 자, 근데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그러면은 지금 일반 전형일 때는 1.17 가톨릭 관동대가, 강원대 1.09인데 이거를 지금 의대 증원이 늘어나는데 누가 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겠냐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이렇게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올해 20명으로 늘어났고 강원대학교는 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내신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노리시면 됩니다. 올해 1.2 안에 드는 학생들, 1.25까지도. 네, 그리고 진짜 내신이 낮아질까? 이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참고할 만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은 2022학년도부터 서울상위권대학교가 교과전형이 신설이 많이 됐죠. 연세대학교나 건국대나 동국대 이런 학교는 2021학년도까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2022학년도부터. 그러면 기존에 2021학년도까지 교과전형으로 선발했던 학교가 내신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많이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한양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하는 학교가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했던 학교였었어요. 그럼 만약에 고려대학교의 경쟁학교가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교과전형 신설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몰려가겠죠? 많이 분산되겠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여대 경쟁학교, 경희대학교,
다음에 한양대학교, 경쟁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역시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좀 모집 인원 그 내신 등급이 낮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신 평균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1.70에서 1.78, 0.8이나 낮아졌고요. 이화여대는 0.9나 낮아졌고 한양대는 0.2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의대 증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잘 모르겠고 경기 지역도 잘 모르겠지만 충청과 강원 그리고 여기 광명 지역에서는 대부분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청이나 강원까지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 밑으로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부산인데 뭐 이쪽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에서 만약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만약에 애들이 몰린다. 그러면은 일반 전형이 굉장히 그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저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의 합불 고려 요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완화되고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합불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는 2023학년도 때 세계학 인문계열 세계학 6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세계학 7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경영대학교 인문계열로 들어갑니다. 최종 등록자 70% 컷이 1.56에서 1.45로 네, 높아졌죠. 수능 최저가 완화되니까 내신 등급이 높아졌죠. 경제학과 네, 그래서 경영대학교 상승, 경제학과 상승, 교육학과 상승, 전부 다 상승했어요. 인문학과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인문 계열로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가 1.48이 50% 등급컷, 70% 등급컷은 1.70에서 1.54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서강대학교 역시 2023학년도 때는 세계학 6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세계 각 3등급 이내만 나오면 된다. 그럼 세계학 9등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강대도 내신이 높아졌죠. 이렇게 다 상승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50% 등급컷이 2023학년도에 비해 2024학년도가 1.61에서 1.5, 70%가 1.65에서 1.62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뀐 대학교를 한번 짚어드리면 완화대학교를 보시면 숭실대학교가 인문계열이 2계합 4에서 2계합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인문계열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항공대학교도 2계합 5에서 2계합 6으로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학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새로 적용하는 대학교, 연세대학교 2계합 5, 그리고 영어는 그냥 자격 조건으로 3등급 이내만 들면 됩니다. 간호학과는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이제 한양대학교 1.3까지 드는 학생들 그냥 안정으로 그냥 쓰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를 수능 최저가 생기니까. 그럼 여러분 그 1등급인데 만약에 수능 최저 없어. 수능 최저를 나 수능 무서워서 못 봐. 이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광운대까지 내려가요.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한양대 그냥 안정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광운대학교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수능 최저를 적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광운대는 수능 최저를 싫어해요. 명지대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 올해 수능 최저 없지만 내년부터 수능 최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화여대 역시.
네, 2025학년도 교과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교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교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빼고 다 적용합니다. 많죠? 그 다음에 경기 지역까지 살펴보면 한양대, 에리카 밑에부터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 대학을 좀 노리실 거면은 수능 최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이거 변화된 건데 올해부터 자연계열인데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응시해도 되는 학교 많이 늘어났죠. 자, 수학탐구 지정대학교, 그 다음에 탐구만 지정하는 대학교, 수학탐구 지정 폐지대학교.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열인데 나 미적분 어려워, 확률과 통계로 할래. 그 다음에 과탐 너무 싫어, 사탐할래. 이런 거를 허용하는 대학교가 이런 학교라는 겁니다. 자, 고려대학교, 심지어 의과대학도, 서강대, 성균관대, 헌양대 이런 대학교들이 전부 다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사탐을 응시해도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학, 탐구, 지정, 폐지 대학교. 네. 그리고 수학, 탐구 과목 지정하고 있는 대학교들은 이렇게 뭐 의치한 계열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는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미적분이나 이런 걸 해야 돼. 탐구만 지정하는 대학교는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은 뭡니까? 서류평가죠. 네, 서류평가라는 것은 무엇이죠? 학교생활기록부를 서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소서 예전에 있었지만 자소서 지금 안 되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를 서류를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를 위주로 하는 학교는 서류평가 위주로만 하는 학교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있는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만 보는 학교, 면접이 보는 2단계에서 면접 보는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합부를 고려하는 요소는 뭐냐면 생기부 과목별 원점수입니다. 내신 등급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몇 등급인데요, 거기 될까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디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있어 보이려면 내신 등급 몇 등급인데 여기 될까요? 아니요. 입시 컨설턴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 과목별 원점수가 어떻게 되죠? 이겁니다. 네. 만약에 내신 등급으로 만약에 그거를 고려하면요, 수많은 사연이 많은 각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1.1인데 왜 떨어졌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신 등급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무슨 과목 선택했어, 그리고 그 과목이 몇 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류평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실 거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어머니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법학과를 지원한다, 그럼 뭘 봐야 되겠죠? 당연히 국어가 제일 중요하죠. 영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죠? 정치학부 선택했어? 보겠죠, 당연히. 근데 정치학부 선택 안 했어? 그러면은 그거 말고 네가 법학과에 적합한 인물인지 어떤 과목으로 네가 증명해봐, 이겁니다. 뭐 사회문화를 통해서 그거를 증명한다든지.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적절한가잖아요. 적절한가. 해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뛰어난가가 아니에요. 적절한가예요. 그 대학을 들어감에 있어서 그냥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서울대는 1.5 밑으로는 안 된다는데, 바꾸면 안 된다던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비교과가 거기서로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년 전인가? 아니면, 네, 3년 전이. 소화고에서 1.8인데, 소화고에서 서울대학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전형으로. 네, 그런 학생들은 등급으로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이 아니라 각 대학 각 과목의 원점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거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술체 저 미술 체 못하는데요. 그래서 막 C 나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체육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2외국어 교양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도 있지만 지금 제가 담당하는 애들한테는 당연히 모든 과목 챙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만약에 안 챙겼어 그러면은 그때 죽습니다. 네가 나가던가 그만두던가 이거예요.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한국사 5등급, 막 제2외국어 뭐 5등급 이러면 다른 걸로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그 다음에 학년별, 학기별 성적 추이 어때요? 이것도 봅니다. 어떤 어머님이 그 학년별, 학기별 추이가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런 거를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학교가 뭐 학년별 이게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입학사정관들의 그냥 입맛이지,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금세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의 학업 역량이 어떤지를 고려합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학생 국어가 4등급 나왔어요. 합격생입니다.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합격했습니다. 4등급인데 왜 합격했습니까? 원점수 77점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이 정도 뭐 등급이 좋지 않은 것들은 뭐 3등급일지라고 하더라도 91점, 82점, 91점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 국어가 1학년 1학기 때는 77점이었지만 2학년 때는 90점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국어가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국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희대를 만약에 지원할 거면 뭐 50점대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챙겨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이 만약에 부족해도 다음 학기 때 만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 전교과 2.16이었습니다. 합격했고 경희대학교는 원래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1.6에서 1.8 이때 사이에 있어야 돼요. 교과 전형 지금 생물학과 지금 보시면 생물학과 지금 50%가 1.5이고 70%가 1.58입니다. 근데 아까 이 학생 2.16이었잖아요.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겁니다. 네. 상경의 입시 결과를 봐도 2.16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받은 내신 등급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나 종합 6개를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네.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애들을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다가 저도 작년 12월 달에 중고차를 하나 샀거든요. 그때 알게 됐어. 아, 이런 기분이구나. 저 이거밖에 없는데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조건이 이거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계약합시다. 다 똑같습니다. 교과 전형 지금 생물학과 보시면 이렇게 촘촘히 몰려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생물학과가. 근데 생물학과 이렇게 3포 들어오시면 뭐 3등급도 붙었고 4등급, 뭐 당연히 이런 학생들이 자사고겠죠. 그래서 내신 종합전형에는 학부를 결정할 때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2가 1.1을 이길 수도 있고요, 1.4가 1.3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교과전형은 하지만 이게 철저히 무시되고 그냥 줄대로. 그래서 저는 학교별로 원점수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이제 뽑았습니다.
자, 모든 과목 원점수 95점 이상이 된다. 그럼 서울대, 고려대부터 한국외대, 경희대까지 지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모든 전 과목입니다. 전 과목이요? 그런 애가 어딨어? 오씨. 저기 있어요. 지금 담당하는 학생 인용이 있습니다. 원점수 90점 이상이다. 95점까지는 안 돼요. 근데 90점 이상만 된다. 이러면 서울상위권대학교인 건국대, 동국대, 홍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입시 상담을 했고 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했는데 그 정도 됐구나 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85점에서 90점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서울 중위권 대학교까지는 가능합니다. 경기 상위권 대학교까지도. 그리고 원점수 80점 이상이라 그럼 서울 하위권 대학교, 경기 중위권 대학교, 경기대, 과천대, 인천대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종합전형 얘기할 때 제가 카페에서 많이 들어요. 어머님들 얘기하시는 거. 등급 그래서 좀 있어 보이시려면 너 우리 아이 원점수 대개 자녀 원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비교과는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 딱 세 가지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비교과가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가 보통인 케이스, 그 다음에 비교과가 아주 안 좋은 케이스.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생기부를 봤는데, 자, 생기부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희망학과, 희망 분야 그거 다 가리세요. 먼저 우리 아이가 종합전형으로 이게 비교과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실 거면 그걸 가리세요. 왜냐면 먼저 그걸 보고 들어가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가리신 다음에 읽어 보시면 이 학생이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학생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구나, 간호학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간호학을 가겠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각 학기 학년마다 관심학과 관련된 심화학 주제 탐구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그냥 자료만 찾고 제출해도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제1기 때는 그때 봉사활동 200시간, 그 다음에 동아리 다 하고 수상 실적 50개, 그 다음에 내신 등급 몇 등급, 그거를 어떻게 다 하지? 학생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부에 들어가는 반영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내가 원하는 관심 분야를 다 녹여내야지. 다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시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애들 비교과 챙길 때 가장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그냥 논문만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논문만 찾아요. 자료만 찾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과연 그게 그럴까라고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은 그냥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교과를 애들한테 드밀면 저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애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야, 하기 싫으면은 남들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가설 설정하기, 문제를 설정하기,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설정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거나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뭐를 막 대단한 뭐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아도 돼. 다만 문제 의식이 있어야지. 당연히 문제 의식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기부에 녹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영문학과 관련된 거, 뭐 어디에 관련된 거 이것만 찾다 보니까 그냥 자료를 그냥 뭐 인터넷에 긁고 왔네, 이 수준인 겁니다. 자, 비교과 보통인 케이스는요, 관심학과는 드러나요. 근데 요거는 없어요. 관심학과 관련된 심화주제 탐구가 없습니다. 네. 이러면 그냥 학종에서 쓰지 말고 교과 위주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안 좋은 케이스는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너 어디 학과 가고 싶어? 이거요. 어디 학과 가려고? 근데 종합으로 쓰겠대. 종합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이제 교과 내신 등급이 2점 초반인데 교과 전형 라인이 딱 여기 잡았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종합 전형 더 잘 갈 것 같아. 그래서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썼어. 근데 자기소개서에 뭘 쓸지 모르겠어.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장 좋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추상적인데?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자, 보시면 이 학생의 진로 활동에서 이런 거를 했답니다. 진로 연계 독서 발표 시간에 개간 곤충을 읽고 곤충에 대한 호기심이 드러났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곤충 표본 만들기 활동 시 동아리 활동 또 곤충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학생은 곤충에 미친 아이였던 거예요. 개간 곤충, 곤충 표본, 딱정벌레와 곤충의 생존 방법. 자, 지원자는 곤충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활동이 끝난 뒤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도 자율 동아리를 조직해서 탐구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읽을 때 그 아이 기록 굉장히 좋아요 라고 많이 발견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 활동 이후에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 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런 글귀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생물학과 개간곤충, 곤충표본, 딱정벌레, 곤충의 생존 방법 이렇게 특정 키워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있다면 아주 좋은 생활 기록부가 되는 겁니다. 종합전형 부록으로 자유전공학부, 아까 저희 교과전형에서 얘기했던 종합전형에서도 자유전공학부가 확대가 되었죠. 그런 학교들은 어디 있냐? 건국대학입니다. 자, 올해 웬만하면 자연계열학과 중에서 생명공학, 생명과학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걸로 지원하세요. 자유전공학부로. 네. 거기 이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도 생명공학, 생명과학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 생명과학 너무 경쟁력 심해요, 요새. 요새 여자애들 들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생명과학이에요. 생명공학이에요. 1학년 때 의대를 희망하다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생명과학으로 바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생명과학 계열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 역시 인문계열, 사회계열 종합전형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전공계열 120명으로 늘어났고, 그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80명 늘어났죠. 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학교는 뭐 이렇게 원래 있었고, 근데 모집 인원이 별로 차이가 별로 없었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많이 늘어난 학교, 늘어난 학과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위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합불 고려 요소 마지막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적용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하면은 그만큼 내가 대학교를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년 전에 소하고 100땡땡이라는 유학생, 이 학생 제가 관리했던 학생이었고 1학년 때 수학 점수가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 4등급으로 올렸어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리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머니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리는 거는 학년 올라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종합전형으로 원점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50점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원점수 60점대,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70점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나갔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좀 더 올렸죠. 뭐 영어 좀 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영어 영문학과를 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해보니까 전교과 2.73, 그리고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로만 본다면 2.66인데 만약에 이런 내신 등급 가지고 교과 전형 지원할 거면 어디 가야 돼요? 네, 보통은 뭐 가톨릭대나 뭐 인천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역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영어, 사회 반영 비율이 높은 숭실대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전형으로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종합전형으로 쓰자라고 했는데 여기 중에서 네,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종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금 경쟁률이 낮은 거 일어일문학과 최초 합격했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영어인문학과를 예비 1번 받아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왜?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네. 비슷한 학교는 건국대학교는 면접까지는 갔는데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논술전형. 논술전형은 뭐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논술전형은 그냥 단순히 논술 위주인 겁니다. 논술 위주예요. 학생부 교과 반영합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에 대한 반영은 미비합니다. 자, 중앙대학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마이너스 4점씩 밖에 마이너스 0.4 제가 잘못 0.4씩만. 그래서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합격생들의 그 내신 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전 과목을 했을 때 3점이 4점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1, 2등급이 아니다. 3, 4등급, 특히 4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좀 괜찮다, 수학만 좀 높다 이러면은 논술전형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도 인문논술. 자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5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3등급인데 저 쓸 수 있을까요? 종합전형으로? 아니, 너 쓰지 말고 논술 전형에 인문계열 논술 전형. 그래서 제가 아는 논술학원 추천해줬고, 그 학생 8월부터 시작해서 한양대학교 갔습니다. 인문계열 논술로.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로또가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은 나름 이게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인문 논술도. 그러니까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 출제 범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문 논술은
언어 논술만 실시되는데 언어 논술 플러스 도표 그래프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언어 논술인데도 불구하고 수리 논술은 당연히 상경 계열이 많겠죠. 상경 계열. 경영 경제는 수리 논술까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약술 논술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 여기는 뭐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이제 15개씩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10개 정도 맞으면은 가천대학교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과학까지 보는 학교가 많은데 이제는 뭐 경희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아주대, 의예 학과만 과학 논술까지 이제 같이 보지만 이제는 수리만 보기 때문에 뭐 미적분까지 문제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역시 논술 전형에서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은 정시 전형까지 준비하시는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수능 후에 있는 학교를 보면 되겠죠. 네, 수능 전에 있는 학교는 여기고 수능 후에 있는 학교는 여기입니다. 네, 수능 전에 수능 후에 노란색으로 바뀐 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입니다. 인문 계열이고요. 그리고 네, 수능 덕성여대, 중앙대, 가천대까지 여기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수능 전에는 홍익대, 성신여대 그리고 수능 후에는 네, 거의 대부분 지원나 적용이 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자연계열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대별 지원 전략을 볼게요. 요거는 서울시 교육청 매년 고등학교 1, 2학년 진학지도 자료집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패턴인 겁니다. 내신 등급대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실제로 합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데이터입니다. 먼저 1.0부터 1.25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인문 계열일 때 교과 4개를 쓰고 종합전형 2개를 쓰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인문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일 때 교과 셋, 종합 3개를 쓰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씁니다. 교과의 비중이 높죠. 종합을 쓰더라도 종합 위주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25는 보통 어떻게 학생들이 쓰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만약 자연 계열이면 의학학 계열을 서울 경기 지역으로 상향으로 2개를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신 지원으로는 약학 계열 경기 지역, 그리고 안정 지원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종합전형은 자연 계열만 보통 의학학 계열 상향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여기 소신까지 내려오고요. 서울대는 이제 1.25는 지역균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 다음에 1.25에서 1.5 등급 보겠습니다. 1.25에서 1.5 인문 계열 학생들 교과 내 종합 2개를 써서 그래서 아직도 교과의 비중이 높지만 문제 뭐예요? 자연 계열이에요. 종합 6개 다 쓸래.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세요? 갑자기 왜 종합 3개 교과 3개 쓰다가 갑자기 비율이 종합 6개를 쓰는 인원이 많아졌냐고요. 1.25까지 안 되면 의학학 계열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으로 쓰는 겁니다. 네,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의대는. 그래서 약학 계열, 근데 지방은 가능합니다. 약학 계열로 지방에 있는 데를 교과 전형으로는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학과로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쓰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앞에 있었던 그 1.25까지 아이와는 좀 다르겠죠. 고려대 그 등급대는 고려대, 뭐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굉장히 좋은 학과 위주로 쓰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학과에 맞춰서 내신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래도 의학과 계열을 쓸 수 있습니다. 네, 1.2에서 1.5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서울대학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1.5에서 1.75 등급대. 자, 그래서 이때는 또 자연계열 애들이 다시 교과의 비중을 넓혔어요. 왜냐면, 이제 1.5가 안 되니까 나 의대 이제 안 될 것 같아. 종합전형으로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학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육대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서울교대가 학생부 교과전형, 교육대학의 교과전형 입시 결과가 서울교대가 지금 1.83까지 내려왔어요. 옛날에 1.5 이내가 안 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경인교대마저도 뭐 물론 240명 작년에 늘어나긴 했지만 2.76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화여대 또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제주대는 그냥 2점대면 가겠네. 이거죠.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네. 뭐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종합전형 마찬가지로 경인교대, 그러니까 광명 지역에서 경인교대를 많이 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인교대도 지금 2점대까지 내려갔어요. 종합전형으로. 학교장 추천보다는 교직 적성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2.0까지 내려갔고, 뭐 다른 데는 마찬가지로 지금 또 보니까 지방은 많이 내려왔어. 지금 진짜.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점 초반대, 중반대가 되더라도 비교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교대는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부터 1.75 한번 해볼게요. 1.5부터는 이제는 상향 지원에서는 안 되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한양대, 성균관대. 이제 원래는 이게 한양대가 1.5 이내가 안 되면 안 됐지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한양대가 이제 되기 시작하겠죠. 한양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안정 지원으로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를 내가 원하는 학과는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도 여전히 미련이 남죠. 의학학 계열은 서울, 경기,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보고 그다음에 소신 지원은 연세대, 고려대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1.75에서 2.0 등급입니다. 교과 2개, 인문계열은 교과 2개, 종합 4개. 자연계를 때 교과셋, 종합셋 이렇게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1등급 때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지만 꼭 붙어야 되겠다. 교과전형으로 이런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1.75에서 2.0이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상향으로 고려대를 그래도 뭐 낮은 학과 지원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신으로 중앙대, 한국외대, 경희대, 시립대, 뭐 화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낮은 학과들 위주로 교과전형 소신 지원하고, 안정 이제부터 건국대, 동국대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등급대 학생들은 이런 데를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 2.25 등급대 교과 1개, 종합 5개. 그러니까 이제 2점대부터는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상담하기 힘들 때가 이런 2등급대. 2.1이야? 중경 외시까지 생각하겠네. 근데 만약에 막 서성원까지 준비하고 그래? 생기부 한번 잘 읽어볼게. 그래서 교과는 하나 쓰겠다. 말려서 거기가 국숭세단 라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라인도 이 등급대는 소신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안정지원으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등급대. 당연히 안 쓰겠죠. 이 등급대 얘는 이렇게. 네. 너 여기 쓸 거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상담을 하면서.
네, 종합 전형으로는 2점 초반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그래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그리고 합격하는 케이스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광명 지역에서는. 하지만 이 정도 등급대 진성고라면 당연히 중앙대, 경희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이고도 남아요. 이 정도 진성고라면. 그 다음에 소신 지원으로는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같은 라인을 쓰겠지만 요거는 잘 판단해서 지원해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3개년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 2.2부터 2.5 교과 2개, 인문계열 교과 2개, 자연계열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 이제 나 종합 6개 써. 종합 6개 써야지. 2위도 종합 5개 써야지.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고대 이 정도 여기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소신으로. 그 다음에 안정지원은 아주대, 인하대까지도 해볼 수 있고 종합 전형으로도 똑같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왜냐하면 이 등급대의 아이들의 원점수는 90점 이상이 그래도 넘으니까. 그 다음에 자, 2.5에서 2.75. 자, 2.2에서 2.75 역시 종합 자연계열 애들 종합 6개 다 써야지. 종합 5개 2위. 이렇게 나타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요, 아주대, 인하대가 소신 지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5, 그 다음에 안정지원. 이때부터 가톨릭대, 상명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톨릭대, 상명대를 당연히 지원 안 하겠죠. 종합 전형으로. 그래서 만약에 교과 전형 이제 안 쓸 거면 이런 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5에서 2.75다. 2.5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중경 외신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비교과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 네. 2.75에서 3.0 등급대. 자, 종합으로 이제 거의 다 쓰기 시작합니다. 인문과 자연계열 학생들 역시. 네. 2.75에서 3.0 등급 혹시 학생 계시나요?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도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료일 뿐이고요. 제가 피부로 느낀 거, 체감상은요, 2.5 밑으로 내려가면 보통 부모님들이, 아버님들이 그 결제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카드로.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너가 어느 정도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라인이 건국대예요. 건국대, 동국대 라인까지. 여기까지가 괜찮다고 하는 학교의 라인입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라인은 별로 아니에요. 근데 건국대, 동국대 정도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건동, 홍숙 라인이 2.5 밑으로 내려가면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아까 2.7인데 제가 홍익대를 합격시켰죠. 그 학생은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을 선택했죠. 제가 너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홍익대 무조건 선택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비교과를 그래도 챙겼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2.5 밖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내가 왜 2.5밖에 안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있죠. 어려운 문제 안 풀려고 하는 거. 제발. 학생. 제발. 왜 너는 왜 이거 안 풀어? 저 원래 못 풀어요. 그죠? 이거 언제 풀 거야? 학원 선생님 시험 전주에 풀어주신대요. 야, 그거 지금도 못 푼 걸 그때 언제 풀겠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을 불리한 거를 잘 이겨내서 2.5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75부터 3.0요 학생부 교과 전형 라인이 요 정도 나오고 가톨릭대, 상명대, 한양대, 에리카, 인천대.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비교과 괜찮다. 비교과 정말 괜찮다. 운상고에서 2년 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이제 들어갔던 2.8이었나? 그 학생이 이제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최초합했습니다. 운상고에서 2.7이나. 운상고인데? 어떻게? 비교과 너무 좋대요. 그래서 비교과 한번 읽어봤는데 비교과
교과가 어마어마하네. 네,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뭐 한 80점 초반으로 나오는 과목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내신 등급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비교과가 괜찮다면, 비교과가 괜찮다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가설을 해내는 과정을 반드시 생기부에 녹여내야 됩니다. 자, 이제 3점대부터 가보겠습니다. 3점대부터는 인문계열은 그래도 교과를 쓰겠대요. 하지만 자연계열은 역시 말을 안 들어요. 종합 6개 쓰겠답니다. 어떡하냐.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니까 인천대, 인천대, 경기대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여기까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라인까지 써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요청사항에 그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선생님 저만의 지원 전략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3학년 학생들 수시 상담할 때 제가 갑자기 대학교를 바꿔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다 학생부가 마감 때문인데 어떻게 갑자기 바꿔드려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님이 못 보시는 거, 학생이 못 보는 거, 그렇게 누락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3.7 정도 되는 학생인데, 광문고 학생인데, 그 학생이 저 경기대 건축학과를 쓰고 싶은데 담임선생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한테 쓰라고 했어요. 반드시 써라. 그리고 경기대학교 종합전형으로 건축학과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갑자기 이게 점프가 안 돼. 그런 거 안 돼.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는 뭐 해드리겠다. 그거는 그런 데 가지 마, 제발. 그런 데 가지 말고, 만약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교과 이런 거 보시고 내신 나의 원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때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막 판단이 안 돼, 그럼 그때 오세요. 제가 생기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제가 하루에 2명밖에 안 합니다. 상담을. 원래는 뭐 옛날에는 한 3, 4명까지 했는데 이제는 2명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10명 이내로만 상담을 하려고요. 왜냐면 너무 많아지면 생기부를 많이 읽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도 많이 줄여야 돼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학생들한테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에 2명만 받겠습니다. 자, 3.2에서 3.5. 이 학생들 원점수가 80점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만약 비교과가 있다. 비교과가 난 어느 정도 괜찮다. 근데 이 정도 내신 등급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학과에 관련된 적합한 주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있으면 이 정도 내신 등급대 자기가 원하는 학교, 광운대, 명지대, 가천대, 광명상가 라인과 경기대, 인천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그 다음에 3.5부터 3.75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있고요. 근데 수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만 있어요. 논술 전형도 있지만 종합 전형은 없거든요. 수원대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교과 전형 3개가 있는데, 수원대학교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 우수 전형 요거로 지원하시면 되고, 강남대학교도 충분히 교과 전형 이 정도 등급대는 할 수 있고, 안양대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 하실 거면 경기대, 인천대까지 하셔라. 근데 만약에 더 원한다, 광명상가까지 괜찮습니다. 작년에 광운대를 3.3인가 하는 학생이 심리학과를 붙었습니다. 네. 그 학생 제가 면접까지 준비를 같이 했는데 굉장히 AI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면접에서 막 박수를 쳤다는 거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내신 등급 되면은 광명상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3.75에서 4.0이면 수원대, 강남대 역시 마찬가지고 경기대, 인천대까지. 광명상가는 이제 조금 무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원 한번 해봅니다. 자, 4점대부터는요. 이때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 라인이 잘 안 나오거든요. 뭐 성결대, 한신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한신대가 어디냐, 모산에 있고, 뭐 평택대학교, 그다음에 뭐 협성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3점 후반인데 4점 초인데 저희가 뭐 그 한신대를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세대까지. 근데 한신대, 그다음에 협성대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내신 등급을 좀 계산을 해보면 전 과목이 4.0, 4점 초반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신 과목별로 한번 이제 각 대학교를 환산해 보면은 수원대식으로 3.5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대도 마찬가지고 수원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계산해 보면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높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이제 보통 논술 전형을 많이 준비하기 시작하죠. 가천대, 상명대를 많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상명대가 올해부터 논술 전형이 신설됐거든요. 약식 논술로 이제 실시하기 때문에 수학이 수 1, 2까지 괜찮다. 국어, 수능 특강 풀만하다. 그러면은 뭐 이 두 학교를 논술 전형을 반드시 지원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4.25 이후부터는 이제 종합 전형보다는 이제 교과 전형 성결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평택대 이렇게까지. 작년에 한 4점 후반대였는데 그 학생 광북고였고 한신대학교를 가긴 했어요. 근데 한신대학교 그 학생이 한신대도 정말 괜찮다. 그래서 그 교과 전형으로 면접이 있는 전형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 준비된다면 가천대, 상명대까지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만약에 상담을 신청하실 거면은 이렇게 저희 그 마이 홈페이지 가셔서 상담 신청 여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상담 신청, 상담, 입시 컨설팅, 고등학교 지정 선택해 주세요. 비지원생이면 그냥 철산 본원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소아 다니시면 소아, 광명관 다니면 광명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자세히 적어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